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울어진 직선을 축으로 해서 곡선을 회전시켰을 때 생기는 만들어지는 입체도형의 부피와 그 입체도형의 건널비를 구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번역판이 아니라 원서의 8장 2절의 끝부분에 연습문제 직전에 이 디스커버리 프로젝트라고 원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근데 번역판에는 이 내용이 삭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 밑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8장 2절에서는 X축이나 Y축을 중심으로 어떤 함수를 그 축으로 해서 회전시키면 입체도형이 생기고 그 입체도형의 부피도 구해보고 뭐 건널비도 구해보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여기서 이 프로젝트에서는 X축, Y축이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진 Y는 mx 플러스 b라는 일반적인 직선을 중심으로 주어진 함수를 회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시키면 뭔가 하나 생기겠죠. 예, 뭔가 입체도형이 하나 생깁니다. 그 입체도형의 건널비와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서 직선식이 일반적인 식이니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하나의 공식을 또 유도해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을 조금 더 이해를 해보려면 우선은 직선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y는 mx 플러스 b 초록색 직선이고 그리고 y는 f of x라는 빨간색으로 된 함수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이 함수는 이제 x가 p에서 q까지만 이렇게 이제 그 구간에만 닫힌 구간에만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고 그 구간에 있는 함수만 이제 다룰 겁니다. 자, 그리고 우선은 첫 번째 이제 주어진 문제는 이 그 초록색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한 입체도형의 부피와 뭐 건널비를 구하기 전에 그거보다 조금 더 단순한 형태인 요 그 면적, 이 빨간색 함수와 초록색 직선으로 유괴됐는데 사실 이렇게 유괴되면 뭐 쉽게 구하죠. 우리 고등학교에서 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유괴된 면적을 A라고 하면 그냥 P에서 Q까지 해서 위에 있는 f of x에다가 아래에 있는 직선을 빼서 그냥 x에 관해서 적분을 해버리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색칠한 이 넓이 영역의 면적을 금방 구합니다. 근데 이번엔 이게 아니고 유괴된 영역의 면적을 어떤 면적이냐면 P에서 이 직선으로 수직으로 내린 수선과 이 두 직선과 곡선으로 유괴된 요 면적, 여기서는 이제 약간 여기 볼드체로 R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요 R이라고 표시된 요 넓이,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1번의 문제입니다. 1번, 요 영역의 넓이가 이런 식으로 적분 형태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를 show that, 보여라, 뭐 증명하라, 유도하라, 이런 겁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요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주어진 이 그림을 그대로 사용해서 좀 표현을 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사전 작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전 작업을 해보는데요. 여기다가 좌표축 하나를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y는 mx 플러스 b라는 직선을 한번 여기다가 그어 보겠습니다. 좀 비슷하게, 이게 점선이 아니고 직선으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기울기가 비슷한 기울기로 이렇게 하나 그어 보고요. 네, 이게 바로 y는
mx 플러스 b라고 하고, 이 직선을 뭐 L이라고 한번 해보죠. L. 그리고 여기서 주어진 y는 f of x라는 그래프를 한번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여기서부터, 네, 여기서부터 여기를 p 점이라고 하고 여기를 q 점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점 P에서 이 직선 L의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리고 Q에서도 수선을 이렇게 내려보고요. 그러면 이게 수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작업을 하고 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직선 L과 X축과에 이루는 각을 알파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하나 필요한 게 우선 점 P의 X좌표와 점 Q의 X좌표를 표시를 해줘야 되겠어요. 네. X좌표가 여기서 P의 X좌표는 P, Q의 X좌표는 Q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P고 Q점이 되겠죠. 네, 여기 약간 헷갈릴 수가 있어서 네,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조금 더 필요한 게 P와 Q 사이에 임의의 점 X를 잡아 보겠습니다. 임의의 점 X, 그거를 다시 한번 어디다가 표시를 해볼까요? 이 정도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의의 점 X를 잡아보죠. P와 Q 사이의 점입니다. 자, 그리고 이 X에 해당하는 이 빨간색 곡선이 y는 f of x겠고요. 이 x에 해당하는 이 y는 빨간색 곡선 위의 점을 t라고 해볼게요. 여기가 t, 여기가 t가 되겠죠. 자, 그리고 t 위에서의 접선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접선은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보죠. 접선을 적당히, 이거 약간 이쪽이 맞겠네요. 그죠? 이렇게 T 위에서 접선을 파란색으로 그려보고 요 접선을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M. 요 접선을 M이라고 이렇게 해보고요. 자, 여기서 이 M과 접선 M과 X축과 이루는 각을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베타죠? 여기가 요만큼이 베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작업이 되고, 그러면 요만큼 베타에서 알파를 빼면 요 사이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요 정도는, 예, 요 사이 각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요런 식이 됩니다. 네. 자, 요렇게 됐고요. 그리고 점 T에서도 또 이 L에 이르는 수선 하나 그려보죠. 수선을 이렇게 수선을 하나 그려보고요. 그럼 얘가 수직이 될 거고 요 수선의 그 길이를 h라고 하겠습니다. 수선의 길이를 h. 자, 그리고 우리 8장에서 배운 것처럼 그 곡선의 길이에 대한
적분소 DS라고 DS죠. DS는 사실 이 접선의 그 단위 길이를 얘기하는 거죠. 적분소로서 단위 길이. 그리고 DS가 우리가 뭐였냐면 DS가 루트 1 더하기 dx분의 dy의 제곱의 dx 이런 식이었죠. 그죠? 예. 그때 그러니까 아클랭스 펑션을 통해서 이렇다는 걸 확인을 했었고요. 자, DS면 여기 적분의 길이 단위 길이 방향으로 적분소인데 요 DS에 해당하는 DS를 직선 L에 이렇게 수선으로 내리면 사용된 만큼의 그 길이를 DU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델타 U라고 되어 있죠. 예, 델타 U인데 저희는 아예 적분소로 생각해서 DU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요걸 좀 더 보강해서 그려주면 여기서부터 요까지 거리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죠. DU. 자, 요렇게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각이 알파기 때문에 요쪽 각은 90도 빼기 알파고 여기도 90도 빼기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기 표시를 하면 여기가 바로 여기 각이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라는 각이 되죠. 자, 이 정도로 표시를 해 놓고요. 사전 작업을 해 놓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 L의 기울기가 m이었죠. 기울기가 m이니까 직선 L은 탄젠트 알파가 되겠네요. 그쵸? 요 L의 x축과 이루는 각이 알파니까. 그리고 아까 접선 점 T에서의 접선. 자, 점 T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x에서 미분계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직선 m의 기울기가 같고 직선 m이 x축과 이루는 각이 베타라고 했으니까 이게 탄젠트 베타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한번 썼지만 곡선의 길이에 관한 적분소 ds를 f' 오브 x의 제곱의 dx라고 저희가 알고 있죠.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있는 du, 이 직선 위에서 적분소 du를 한번 생각해 보면 du라는 거는 여기서 du라는 것은 이 적분소 ds 길이에다가 무엇을 곱하면 되냐면 ds에다가 바로 코사인 요각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해주면 du의 길이가 되겠죠. 그죠? ds가 이쪽에 비스듬한 직선 m 위에서의 적분소 길이이기 때문에 du의 길이는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를 곱해주면 du가 됩니다.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코사인 덧셈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먼저 앞에다 쓰면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 더하기 사인 베타 사인 알파에 곱하기 d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알파 베타에 관해서 한번 코사인과 사인을 구해야 되니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직각삼각형을 생각해보면 알파가 탄젠트 알파가 m이었으니까 1m 이렇게 되고요. 탄젠트 베타가 f'이었으니까 f' 오브 x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에 따라서 빗변은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코사인 베타를 넣으면 루트 1 더하기 f'의 제곱분의 1 이게 코사인 베타고요. 코사인 알파는 루트 1 더하기 m 제곱분의 1
되고 더하기 사인 베타는 1 플러스 f'의 제곱분의 f' 오브 x가 되고 곱하기 사인 알파는 1 더하기 m제곱분의 m의 ds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괄호 안에는 이미 통분이 되었으니까 1 더하기 f' 오브 x의 제곱에 1 플러스 m제곱분의 1 더하기 m 곱하기 f' 오브 x가 괄호 안에 되는 거고 ds는 여기 위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대입을 해봅니다. 1 플러스 f' 오브 x의 제곱에 dx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약분이 되고 남은 부분은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플러스 m의 f' 오브 x dx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선 이거를 1번식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du를 구했고 h 여기서 이 그림에서 h의 길이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h의 길이를 h 여기서 그런데 by the way h라는 거는 요 접점 T와 그 아래 있는 요 점을 하나 표시를 해보죠. 요 점을 L과 만나는 점. X좌표가 X이고 이 직선 L과 만나는 요 점은 빨간 점을 U 뭐라고 해볼까요? T'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T'. 요 점을 T'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에서 T'까지의 길이에다가 사인 요 각을 곱해주면 H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T에서 T'까지 거리는 위에 있는 요 fx y좌표에다가 요 직선의 y좌표를 빼면 됩니다. 그 차이죠. 자, 그러면 fx에다가 직선의 y좌표 mx 빼기 b를 빼면 되죠. 거기다가 사인 2파이 빼기 알파를 해주면 된다고 했죠.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해주면 h의 길이가 나옵니다. 자, 요거는 간단하게 fx 빼기 mx 빼기 b에다가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자, 코사인 알파는 위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알파가 있으니까 fx에다가 mx 빼기 b에다가 루트 1 플러스 m 제곱분의 1 요게 두 번째 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번식. 자, 요거 1번식, 2번식을 가지고 있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R이라는 것은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높이 H를 DU에 대해서 싹 적분하면 요 넓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따라서 R이라는 면적은 위에 R이라는 면적은 어디가 돼 있죠? H 2번식 H니까 H에다가 H의 길이에다가 그 다음에 DU DU는 요거죠. DU는 1번식이 DU입니다. DU를 곱하면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정적분의 아래끝과 윗끝은 정적분의 아래끝과 윗끝은 P점에서 Q점까지잖아요. 그죠? 이 적분 변수가 처음에는 DU였다가 적분 변수가 지금 DX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DX로 바뀌었죠.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P점의 X좌표는 P고 Q점의 X좌표는 Q입니다. 그래서 적분 변수가 dx로 바뀌었기 때문에 P에서 Q까지 적분이 되는 거고요. 적분 기호 밖으로 좀 빼줄 수 있는 걸 빼보면 1 더하기 m 제곱분의 루트가 2개 있으니까 이렇게 되고 1 P에서 Q까지고 f of x에서 mx를 빼고 그리고 위에 남는 게 m f prime of x에다가 dx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아래에 넓이 구하는 공식을 하나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 R 영역의 넓이를 하나 구했고요. 자, 우선 이렇게 공식 하나 구했으니까 연습 문제로 하나 해보죠. 연습 문제 2번. 실제로 직선이 y는 x 빼기 2라는 직선이 하나 주어졌고 위에 곡선은 y는 f of x는 x 더하기 sin x라는 이런 곡선이 주어졌고요. 요렇게 곡선에서 직선의 수선을 내려서 유기에 대한 요 영역의 넓이를 구해보라라는 게 이번에 문제인데 방금 위에서 구한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공식 여기서 직선의 기울기가 1이 되겠고요. 그리고 y는 f of x의 미분 f prime of x는 지금 이게 f of x니까 1 더하기 코사인 x가 됩니다. 그렇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면적을 넓이를 r이라고 한다면 1 더하기 m제곱분의 1이니까 m이 1이죠. 그죠? 그러면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예, 지금 여기다 1을 집어넣습니다. 2분의 1이 되고 그리고 P에서 Q까지 지금 시작점 X좌표는 0 끝점 X좌표는 2파이 그리고 f of x가 x 더하기 sin x고 빼기 직선을 빼주면 되죠. 직선을 빼주고 그리고 1 더하기 m 곱하기 f 프라임 이게 m이 1이고 f 프라임은 1 플러스 코사인 x가 됩니다. 이렇게 자 2분의 1에 2파이까지 없어지고 sin x 플러스 2에다가 코사인 x 플러스 2 dx 요거 적분만 해주면 되겠네요. 적분만 해주면 되는데 0에서 2파이까지 전개를 하면 sin x 코사인 x가 되고 2 sin x 2 코사인 x 더하기 4 이렇게 되네요. 자, 적분 해주기 전에 요 sin x 곱하기 코사인 x는 2분의 sin 2x가 되고 뒷부분은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써주겠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적분을 들어가게 되면 첫 번째 항은 4분의 코사인 2x가 되겠고 그리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 코사인 x 세 번째 항은 플러스 2 사인 x 네 번째 항은 4x 이렇게 되네요. 0에서 2파이까지 2분의 1 자, 코사인 2x에다 2파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4 코사인 4파인데 어차피 코사인 4파이는 코사인 0이랑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될 거고 그리고 코사인 두 번째 한 코사인 2파이 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2 사인 2파이는 0 이제 4x에서 2파이를 넣으면 8파이 이렇게 되네요. 이제 0을 넣어서 빼보겠습니다. 더하기 4분의 0 넣으면 1이죠. 그죠? 그리고 코사인 0 넣으면 2이고 사인 0 넣으면 0 이렇게 되네요. 결국 얘네들은 없어지고 여기에 면적은 4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면적을 구해 봤는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유괴된 면적을 구하는 것보다는 이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된 입체 도형의 부피나 겉면적을 구하는 게 사실 최종 목표였거든요. 자, 근데 사전에 좀 쉬운 단계를 거치기 위해서 유괴된 면적을 구해봤는데, 이제 진짜로 이렇게 회전해서 생기는 이런 통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를 V라고 한다면, V는 사실 하나의 이 원의 면적을 지금 DU에 대해서 싹 다 적분을 하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원의 면적이라는 거는 아까 여기 길이를 h라고 했으니까 이 하나의 원의 반지름이 h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 h제곱이 요 하나의 원 면적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DU에 대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싹 적분을 하면은 이렇게 회전한 일종의 뭐 드럼통 같은 입체 도형의 부피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이를 아예 밖으로 빼고 h제곱, 위에서 h 구했었죠. h가 여기 2번식의 h입니다. 2번 요만큼이 h고요. f에서 직선을 뺀 다음에 1 더하기 m제곱의 루트분의 1, 요게 h입니다. 요 길이죠. 자, 파이의 h제곱은 fx의 직선을 빼고 에다가 제곱이 필요하니까 제곱하고요. 그리고 루트 1 더하기 m제곱분의 1이니까 그걸 제곱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h제곱이 됐고, 거기다가 du를 곱해야죠. du는 어디식이죠? 여기 du 1번식이 du입니다. 1번식 요거를 가져다가 그대로 쓰겠습니다. du 이렇게 곱하죠. 자,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분의 시작에 P점부터 Q점까지인데, P점의 X좌표가 P에서 Q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적분 변수가 X가 됐으니까요.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자, 요거 좀 정리하면 파이에 P, Q에 더 나올 수 있죠. 요만큼을 앞으로 뺍니다. 빼면은 1 더하기 m제곱에 루트가 있고 그냥 있으니까 2분의 3제곱이고 그리고 1, 아예 파이도 요 위로 써버리겠습니다. 파이를 이렇게 쓰고 P에서 Q까지 f of x에서 이 직선을 빼서 제곱한 다음에 1 더하기 남는 게 m의 f prime of x의 dx, 이게 바로 회전한 y는 f of x를 주어진 초록색 직선을 축으로 회전한 회전체 부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회전체 건널비도 한번 구해보죠. 건널비. 근데 그 건널비는 조심해야 될 게, 이런 회전체가 나오지만 옆에 옆넓이만 구하는 겁니다. 옆넓이만. 이렇게 이쪽 편에는 옆넓이, 여기는 뚫려 있기 때문에 거기는 넓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건넓이, 여기 옆넓이만 구하는 겁니다. 자, 옆넓이를 S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앞에서 회전체의 건넓이를 구할 때 어떻게 썼냐면, 요걸 반지름으로 해서 한 바퀴 원둘레에다가 단위 곡선의 길이 ds를 곱했었거든요. 그죠? 그러면 한 바퀴 원은 2파이 h고, 원주에다가 요 길이에다가 요 ds, 곡선의 길이의 적분소를 곱해서 다 적분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건널비가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파이 h 대신에 f of x 마이너스 mx b가 되고, ds는 ds는 우리 앞에서
단위 적분소 알고 있죠? 아, 하나 빠져먹었네요. 여기다가 1 플러스 루트 1까지가 h이고, 이제 ds는 1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x의 제곱분의 dx가 바로 요 ds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뺄 수 있는 거 적분교 밖으로 다 빼면 1 더하기 m제곱에 f 오브 x에다가 빼고, 남는 게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오브 x의 제곱에 dx고, 적분 변수가 x로 바뀌었으니까 p에서 q까지의 x좌표는 pq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진 직선을 회전축으로 해서 회전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그 입체도형의 건널비도 공식도 이렇게 구해볼 수 있습니다.